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예, 대표님. 요즘에 주변에서 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이 뭐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는 물론 하물며 미국 경제까지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또 미국 경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또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좀 보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미국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어떤 쇼크 이런 것들이 오면서 더욱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이런 디테일한 이런 미국 경제까지 많이 공부한다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표님 생각에는 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또 모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자들일까요? 네,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뭐 부동산 투자에 모두 다 성공했다, 모두 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부동산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전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맞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일어나고 현장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뭐 디테일한 뭐 미국에 대한 요즘 공부들을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CPI라든가 미국 PP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잘못 또 집중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경제학 이론서대로 시장 자체가 똑같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올해로 30년 차 부동산 현장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알려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결국은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보의 어떤 홍수 속에서 잘못하다 보면 판단을 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판단 장애, 결정 장애로 인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좀 이렇게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요, 매도하는 시기, 또 매수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들어가려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네. 공부한 대로, 이론대로 시장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 거래라는 게 우리가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게 정반대적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가 거래량 뭐 어떤 정책, 심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표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수자 관점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 관점에서 이쯤에서는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오케이 라고 판단되는 시점이라면 과연 그 시점에 드러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이런 타이밍에 과연 매물이 존재할까요? 상대방도 똑같은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런 지표가 뭐 예를 들어서 금리, 거래량, 뭐 정책, 심리, 뭐 미국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최악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최악인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팔라고 했을 때 과연 매수자들이 있을까요? 매수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 한 박자 일찍 움직여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SNS 카페라든가 이런 이론 공부를 많이 하는 곳들 요즘 많죠. 그리고 뭐
조금 대단한 뭐 극비 정보라도 있는 것처럼 뭐 가입을 유도하는 뭐 멤버십 뭐 이런 회원제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정비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지 투자를 하는데 조합 설립인가나 뭐 아니면은 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들은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뭐 매수자들이 그 타이밍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빨리 판단을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당한 가격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사업, 정비사업에도 계단식으로 뭐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뭐 관리처분 이런 단계에서 계단적인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또 그 타이밍도 다르기 때문에 그 조합설립인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초기 단계 이런 단계에서 급등하고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론적인 얘기하고 현장하고는 기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우리 이 불인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한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 이후에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흐름,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가 뭐 그 심리적인 거, 또 큰 틀의 어떤 금리 변동,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 어떤 변화, 지역별로 어떤 수급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조금 큰 틀 안에서 보는 거지 단기적으로 어떤 수치 변동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이 쓴다면 선제적으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수를 한다든가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어디 외부 세미나 강연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인 부증성, 토지에 대한 부증성과 건물에 대한 비탄력성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려워서 부증성,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나눠지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런 원리,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비탄력성, 공급이 중단이 되는 정책을 폈을 때 공급이 일정 기간 바로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우리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니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빵이었으면 금방금방 공급을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성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순하게 접근하고 뭐 방향점을 설정하고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접근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투자의 디테일이라는 것은 정말 시장을 잘 경험을 하고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